이번 시간에서는 4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 문제 11번에 대한 내용부터 풀어보는데요. 11번 문제 보니까 재산세 부과 징수 틀린 것은, 자, 그래서 문제 키는요, 재산세 부과 징수 틀린 것 찾아라 이거죠. 1번에서 주택의 부가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꺼번에 징수한다 라는 내용 틀렸죠. 자, 전번 4강에서 풀 때에 주택세액이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이하이었을 때에 한꺼번에 징수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럼 여기는 100만 원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2분지 1씩으로 나눠야겠죠. 2분지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틀린 거 있으니까 1번이 답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실 점, 이렇게 10만 원 이하로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 주택이어야 돼요. 만약에 주택이 아니라 토지다 아니면 건축물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려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토지가 아니고 주택이라는 거, 그 내용으로서 하나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2번에서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된 고지서에, 아까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물건별 과세겠어요. 물건별 과세니까 포인트는요, 여기에서 구분된 고지서에 나와야죠. 토지 보유했으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거기서 나가지고, 건축물 보유했으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가지고, 또 주택 보유했으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이렇게 각각 나간다는 얘기죠. 이에 대한 맞는 문장이죠. 여기서 납부개 시 5일 전까지라는 말은 맞게 해주니까 포인트를 여기다 잡지 마시고 여기 잡으라겠죠. 구분된 고지서에 라는 의미로서 맞는 문장.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맞고요. 그리고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액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이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 맞고요. 그리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적죠.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는 의미로서 맞죠. 맞는 문장으로 가죠.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거주자 갑은 2017년 2월 10일 을로부터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다. 2017년도 갑의 재산세 설명 틀린 것은, 자, 문제 키는 이거네요. 재산세 설명 틀린 것. 자, 포괄적 내용의 문제네요. 1번 납세 의무는 2017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재산세 납세 성립 시기는 기준일로서 6월 1일이죠. 라는 내용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표가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여 확정한다. 자, 이에 대한 의미로서 맨 앞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상기합시다. 상기한다면 확정이 된 거죠. 확정. 이 확정이라는 말은 세액 산정을 말해요. 세액 산정에 대해서는 두 방법 중에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신고에 대한 것과 결정의 구별에 대한 내용은 간결하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보유세금은 결정, 그리고 보유 외세금은 신고 이러시면 되겠죠. 보유세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가 나간다 라는 의미로서 결정입니다. 그리고 보유 외세금은 신고죠. 이 내용 보니까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세금이죠. 보유세금이니까 뭐로 갈까요? 결정 가야 되는데 신고다 틀렸죠. 신고가 아니라 결정.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 발부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야 되겠죠.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 3번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 건축물 재산세 납기. 그러니까 7월 16도 7월 31일까지 맞죠? 그리고 4번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지자체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여기서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 나왔으니까 이 내용은 뭘 물어봤냐면 제척 기간을 물어본 거예요. 제척 기간에 대한 이로서 보통 징수일 때 제척 기간에 대한 이유는 5년입니다. 5년이니까 여기에서 2017년 더하기 5년 하게 되면 2022년이죠. 그리고 6월 1일 전까지에 대한 이로서 5월 31일까지 맞죠? 맞는 문장으로서 되고 그리고 5번에서 뭐니까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경우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물납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있는 세금 중에서 재산세만 있죠. 그리고 숫자 외울 때 이렇게 왔죠. 물천, 분오, 양천. 그러면 물납에 대한 내용이니까 얼마? 1,000만 원 초과. 맞죠? 분납은요? 500만 원 초과. 양도소득세에서 분납은요? 1,000만 원 초과. 이런 이유로서 물천, 분오, 양천 이렇게 외웠던 것이고 그리고 13번 문제. 13번 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재산세 과세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거. 자, 여기에서 재산세의 세율 중에서 낮은 거. 이게 문제 키네요.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여기 볼 때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물어본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은 고려하지 마세요. 고려하지 말고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만 고려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에서 합쳤으니까 이 뭐예요? 누진세율. 고려하지 말고요. 별도 합산 합쳤죠. 누진세율. 그리고 분리과세니까 따로 떼어내죠. 비례세율. 목장이니까 0.07%. 주택에 대한 내용은 누진세율. 누진세율이니까 고려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에 대한 공장용 토지. 분리과세는 공장 토지는 0.2%. 낮은 거 했으니까 답은 3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14번 문제. 14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재산세 표준세율 적용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재산세 설명으로서 틀린 것. 먼저 1번 납세문자가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합치니까 이게 어때요? 가액을 합한다. 맞죠? 그리고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종합산 대상 세율이 적는다. 종합산 대상 세율이 뭘까요? 누진세율이 적는다. 라는 이유로서 맞고 2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하였으니까 여기 대한 내용도 모두 합친다. 맞죠? 그리고 별도 합산 세율 적용된다. 그 무슨 세율일까요? 누진세율 적용된다. 분리과세. 분리는 따로 떼어내죠. 따로 떼어내니까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 표현하여 분리과세 대상 세율 적용된다. 맞죠? 그리고 4번 볼 때에 납세 의무자가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 2개 주택을 소유했다 이랬으면 그때에 대해서 주택가액을 합쳐서 세액 산정한 것이 아니라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다. 물건별 과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은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거 틀렸죠. 주택마다, 주택별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답은 4번 되겠죠. 4번이 될 것이고, 그리고 5번에서 주택 나오면은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내용은 합친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그 내용으로서 5번 맞고요. 이제 15번 갑시다. 15번으로서 볼 때 문제의 키를 먼저 잡죠. 여기에서 재산세 오른 것 여기네요. 자, 1번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틀렸죠.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6월 1일자에서 성립하죠. 그리고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자 10만 원 넘었죠. 2분지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은 10월이 아니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되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토지에 대한 세액이 9만 원인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세액 금액이 크든 적든 관계없이 9월 달입니다. 9월 달. 그런데 7월 달 틀렸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4번 공무상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자, 여기 나왔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니까 납세입니다. 누가 되겠다? 공무상 소유자. 그런데 사용자다 틀렸죠? 누가 하겠어요? 공무상 소유자. 5번 가볼 때 5번에서 지자체장은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경우 일부를 40일 내에 분납이네요. 분납이니까 분오 500만 원 초과 맞죠? 일부를 45일 내에 분납 맞는 문장이네요. 답은 5번으로서 되겠죠. 그리고 국세로 가죠. 국세에 대한 요로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자, 먼저 종합부동산세부터 보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요로서 1번 종부세 납세의무가 성립 시기에 대한 요로서 종부세 설명으로서 틀린 것. 이제 문제의 키는요. 종부세 설명 옳은 거네요. 옳은 거 찾아라. 이 내용의 문제인데 1번 주택 공시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인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단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단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이랬으니까 세자 앞에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과세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로서 보유했을 때 과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재산세와 연관됐다는 거, 그 내용 생각하시면서 단어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부동산 하였으니까 물가는요. 토지, 건축물, 주택이죠. 그리고 앞에가 합쳤어요. 합쳤으니까 누진세율 적용되는 것이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되는 물건은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 물건은 종합부동산세와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이 결과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까지 보면서 토지에 대한 이유로서 재산세에서 과세할 때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 합산 이 내용으로서 과세죠. 자, 이에서 분리과세는 재산세에서 비례세율이죠. 그러므로 종부세 관련이 없다. 종합합산, 합쳤죠. 총 합쳤죠.
해당이 되죠. 소유자에 대해서 합치는 겁니다. 소유자 별로 합산해서 공시가액이 5억을 초과하였다면 종부세 납세금을 부여해요. 종합산에 대한 내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여기는 80억 초과에 대한 내용 80억 초과하였을 때 납세 의무가 부여되죠. 그리고 건축물은 재산세에서 배울 때 0.25% 비례세율을 배웠어요. 비례세율이니까 건축물 이렇게 끝말로 나온다면 종부세 관련이 없다. 또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거니까 종합에 대한으로서 해당되겠죠. 소유자별로 합쳐서 주택 공시가액이 6억 초과되었다면 납세의무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져요. 그리고 별장은요. 별장은 재산세에서 4% 비례세율이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다로 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부세 관련 없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조건, 면적조건, 가액조건이 있어요. 그 숫자적 내용이 3페이지예요. 3페이지니까 그 내용은 볼 필요 없이 차라리 복골복 하세요. 복골복 하셔서 임대주택 이렇게 나왔으면 관계없다 하시면 돼요. 또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랄지 사택에 대한 내용 복지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 장사죠. 어린이집 장사니까 여기에 대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런 내용에 따라 가지고 볼 때에 주택 공시가액 합산한 금액이 5억인자 보니까 주택이죠. 주택에 대해서는 5억이 아니라 얼마? 6억. 1번 틀렸고요.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금 승입 시기는 기준일로서 6월 1일 공통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 7월이 아니라 6월 1일로서 틀렸고요. 주택의 과세 표현이 5억인 경우 적용할 세율은 자 여기서 주택에 대한 내용의 세율은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로서 0.5%부터 2%까지 누진세율입니다. 그리고 첫 단계에 있는 것이 0.5예요. 그러면 3이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 허가할 수 있다. 아까 문제 재산세에 대한 내용 풀어드릴 때에 물납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범위에 있는 세금 중에서 재산세만 있다겠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물납 없겠죠. 그런데 물납 있다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죠. 없다가 맞죠. 5번 종부세로 부가 징수할 경우 고지서에 주택, 토지로 구분한 세액을 기재하여 납기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 맞죠? 답은 5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 가볼 때 종부세, 과세 대상 자산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문제 키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없는 것을 골라라. 이 내용이죠. 관련 없는 것 골라라. 라는 내용. 자, 이 기억에서 볼 때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이죠. 차고용 토지. 그럼 이 차고용 토지는요. 사업이니까 영업토지죠. 영업토지의 단위로서 별도 합산이에요.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아까 얼마라겠습니까? 80억 그랬죠. 80억이니까 100억으로서 80억 초과됐으니까 종합부동산세 관련 있는 내용이죠. 니은에서 부부 공동 명의 그리고 지분 비율이 동일함이었으니까 5대5죠. 5대5로서 1주택의 공시가액이 10억이니까 여기서 소유자별로 됐음으로써 2로 나눠야죠. 2로 나누면은요 5억씩이죠. 그럼 6억이 안 됐죠. 그럼으로써 납세 의무
없네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 이건 비례세율이죠.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니을에서 해운제 골프장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죠. 그럼으로써 관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료를 다 했으니까 선다 보죠. 관계 없는 거 했으니까 답은 니은, 디귿, 니을로 된 것이 답 되겠죠. 선다 볼 때에 디귿, 니은, 디귿, 니을 된 거 답은 5번 되겠네요. 5번이 답 되겠죠. 이런 예로서 봤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3번에 대한 예로서 볼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 자, 문제가 뭐 2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나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 자, 여기는 인 것 골라라. 인 것. 별장은 4% 비례세니까 정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목적, 여기서 포인트는 소비목적. 이 말은 자가 소비를 말해요. 자가 소비를 말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자기 스스로 소비하는 농지니까 자경농지죠. 자경농지는 재산세에서 분리과세예요. 세율로 물어본다면 농지니까 0.07%죠. 여기는 분리과세는 농지이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이 없다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상업용 건축물 재산세에서 비례세율이죠. 그럼으로써 종부세와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5번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은 건물이 없는 걸로 봐요. 그러면 이 토지는 개국적으로 뭘까요? 나대지. 나대지니까 종합합산이죠. 종합합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부세와 관련이 있죠.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리고 4번 문제. 4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자, 문제 키. 종합부동산세 문제고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거죠. 기억, 종중 단어만 보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재산세에서 분리과세라겠죠. 이건 분리과세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가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있으면 분리과세가 됐죠. 여기서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에 대한 내용은 먹는 물이죠. 먹는 물이니까 여기도 환경과 연관된 내용이죠. 그 이면은 환경과 연관된 내용이니까 분리과세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다. 디귿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는 토지, 1차가 비과세면 2차도 비과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니까 과세하지 않고요. 그리고 고급 오락장 건축물은 취득세에서 재산세에서 4% 비례세율이에요. 4%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종부세와 관련이 없겠죠. 그러면 보니까 다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으로? 5번으로서 되고요. 그리고 5번 문제 가는데 이제 절이 바뀌네요.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로서 볼 때 양도소득세 옳은 것은, 자, 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전반적 내용으로서 옳은 것 찾아라, 이 문제죠. 1번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로부터 계속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예정신고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5년 이상 주소를 두었으니까 국외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음으로써 예정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맞는 문장이죠. 맞는 문장.
5년으로서 가고요. 그리고 2번 비거주자가 국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여기에서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에요.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그 나라에 대한 건 그 나라에서 가서 하면 돼요. 우리나라 것만 가서 하면 되겠죠. 비거주자가 국외,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어요. 어떻게 나와야 납세가 있을까요? 국내 이렇게 나와야 납세가 있겠죠. 근데 국외니까 납세 없는데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문장은 참 길게 나왔으나 문제 키는 딱 하나네요. 여기에서 납세지 물어봤죠. 납세지, 관할 이 말이 나왔으면 포인트는 국세냐 지방세냐 보는 거예요. 거기서 볼 때 양도소득세는 국세예요. 국세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죠. 그런데 상가 건물의 소재지다 틀렸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4번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여기도 납세지를 물어봤네요. 납세지 나오면서 양도소득세가 국세죠. 국세인데 비거주자 나왔어요.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죠.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국내에 주소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가야죠. 그런 의미로서 4번도 틀렸나요? 5번 봅시다. 5번에서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주소를 두었다면, 자 여기에서 국외 자산에 대해서 양도할 때 납세자는 거주자로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예요. 그럼 이제 거주자가, 납세자가 국외 자산을 팔았죠. 팔았을 때 계산 들어가겠죠. 계산 들어갈 때 장기보유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적용된다 틀렸죠.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은 국외 자산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냐면요, 이 장기보유공제에 대한 내용은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공제하는 거예요. 물가 인상분 공제니까 국외에 대한 내용과 국내의 물가 인상률이 달라요. 그래서 국외에다가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죠. 적용하는데 틀렸죠. 여기서 임의를 통해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국외 자산 양도했을 때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은 인적공제니까 적용됩니다.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 국외 자산은 국내 자산과 별개로 기본공제 적용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로 하나 기억하시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2번 문제 갑시다. 2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 자, 양도소득세 자산이 아닌 것, 아닌 걸 찾아라 라는 내용으로서 기억에서 보리유지 충당, 보리 충당에 대한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물 변제이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리 충당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토지 상환 채권 보니까 채권 앞에 상환자 있죠. 만기 때 뭘로 상환하겠다? 토지로 상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가겠죠. 부동산 취득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무료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디귿에서 이혼이나 혼인 중에 부부 공동 재산을 재산 분할 나왔죠. 이 단어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하면 돼요. 왜 양도가 아니냐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난 내용 양도가 아니다.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한 경우 개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법인에게 넘겨줘야 출자해요. 그럼 법인으로부터 개인은 주식을 받죠. 대가 받고 소유권 넘겼으니까 양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미음에서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 판매 목적이니까 장사죠. 장사의 단위로서 이때는 사업의 단위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지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것을 골라라겠으니까 거기에서 기억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미음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답은 기억, 디귿, 미음 2번 되겠네요. 2번이 답으로서 나와주고 그리고 3번 문제 봅시다. 3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찾으라는 거죠. 1번 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자, 건물 함께 했으니까 형체 만들었죠. 형체 만들고 영업권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만약에 문제성에서 단순히 영업권 이렇게 나왔으면 형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형체가 없음으로써 무채 재산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는 들어가지 않는다. 요 내용 기억하세요. 그래서 영업권 앞에는 형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부동산 이 말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고정자산 아니면 부동산 권리 이 말이 있어줘야 기타 자산에 들어갑니다.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은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양도가 아니겠죠. 양도가 아닌 내용으로서 답은요. 2번 되겠네요. 그리고 3번 임차권 앞에는 등기된 단어가 있으면 과세 대상물. 지상권 사용되는 거죠. 사용되는 것으로서 해당되고요.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 양도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 아닌 것 찾아겠으니까 답은 2번 되고 4번 문제 4번에서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을 모두 고른 것. 자, 여기는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지역권.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울 때 지역권은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가 없다겠어요.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 없다겠으니까 이건 팔 수 없는 내용으로서 지역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고요. 임차권 앞에 등기된 붙었네요. 그러면 과세 대상 들어가지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 취득 권리죠. 취득 권리니까 해당되겠죠. 그리고 영업권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고정자산과 분리했으니까 함께 아니죠. 형체 만들지 않았어요. 단순히 영업권이에요. 단순히 영업권이니까 들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전세권은 사용된 내용이니까 포함이 된다. 그러면 과세되는 걸 골라라겠으니까 니은, 디귿, 그리고 미음에 대한 내용이 답 되겠죠. 니은, 디귿, 미음 답 2번으로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5번 문제. 자, 5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자,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찾으라는 거죠. 지상권 들어가야죠. 사용되니까 전세권도 사용되죠. 그리고 해용권, 이용권 이 단어만 있으면 기타 자산, 해용권 단어 있죠. 기타 자산. 그리고 임차권 앞에는 등기된 단어가 있어야 된다겠죠. 그런데 등기되지 않은 없죠. 틀렸죠. 답은 4번. 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건물 앞에 형체 만들었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 5번에 대한 내용의 답은 4번이 될 것이고, 그리고 6번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옳은 것, 양도인 것 찾아라 라는 내용의 문제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한테 이론 시간에 설명드릴 때 양도냐 양도 아니냐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다고 전제하고 양도인 경우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은 포인트된 단어로 기하라겠어요. 그게 문제 풀기는 편하다 이렇게 했었죠. 그 내용 상기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죠. 먼저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신탁 나왔죠.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가세요. 또 신탁이라는 단어와 교환이라는 단어가 겹쳤으면 그때는 신탁이 우선이에요.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내용도 양도가 아니겠죠. 신탁 단어 나왔으니까 얘는요 양도가 아니다 되죠. 그리고 2번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한 유자료로 이렇게 나온다면 대물 변제예요. 대물 변제니까 여기는 양도겠죠. 유자료 나왔으면 양도의 단위로서 인걸 골라야겠으니까 답은 2번 되겠죠. 3번 공동 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 그러면 예전과 똑같죠. 재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여기다 놓은 양도가 아니고요. 또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재산의 변화가 없죠. 그러므로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경매 이렇게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 양도에 들어가겠는데 뒤에 보니까 자기 재취득 그러면 소유권 이전되지 않았죠. 이전 안 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경매말만 나왔다면 양도인데 요 재취득 자기가 재취득 이것 때문에 양도를 보지 않죠. 5번에서 매매 원인 무효소 매매하였던 원인이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져감으로써 이건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그래서 매매 원인 무효소 이 말 나왔으면 끝말 가져서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이제 양도인 걸 골라야겠으니까 답은 2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7번 문제 볼 때에 이 7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요. 계산 문제예요. 이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은요. 한번 나왔던 내용의 계산 문제는 다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건 일회성 문제예요. 일회성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안 푸셔도 돼요. 괜히 풀었다가 공부했다가 시간만 낭비하면 여론이 손해니까 이건 안 푸셔도 됩니다. 저도 안 풀게요. 그리고 8번 가죠. 8번에 대한 내용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어때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는 한 번 나온 것은 여러분 시험에서 죽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8번에 대한 내용도 보니까 어때요? 계산 문제죠. 풀지 맙시다. 풀지 말고 넘어갑시다. 9번 뭐죠? 9번에서 보니까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 문제예요. 이론적 내용의 문제들로서 여러분들이 숙달시키면 되겠죠. 자, 9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설명 틀린 것은 자, 여기에서 문제 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틀린 것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 나왔죠. 부부란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각각 세대다, 동일 세대. 이론 시간에 설명할 때에
부부는 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욕도 하고 싸운다 그랬죠. 여기는 같은 세대,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1번은 맞고요. 2번 해외 이주, 이 말 나왔으면 축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이렇게 됐을 때 이 내용은 보유 2년 가춘가다 는 것이었고, 그리고 1주택, 그럼 1주택으로서 보유 2년 갖추었으니까 뭐다? 비과세 한다. 맞죠? 그리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 자, 혼인에 의해서 2주택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5년 내 먼저 양도주택이 1주택, 5년 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 1주택. 이제 보유 2년만 갖추면 되죠. 보유 4년이니까 2년 갖췄죠. 그러면서 비과세 한다. 맞고요. 4번 가볼 때 다가구주택 이렇게 나오면서 구획된 부분이 나온다면 구획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구분 등기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구획된 부분 나왔으면 각각 하나로 하는 건데, 여기는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구획된 부분은 안 나왔다는 얘기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나의 매매 단위라는 말은 통째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가구주택 나오면서 하나의 매매 단위 나왔다면 통째로 팔았으니까 전체가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는 각각 하나다. 틀렸죠.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전체 하나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틀린 거 골라야겠으니까 답은 4번 되겠네요. 5번에서 건설 임대주택 나오고 거주 5년 이 말 나왔으면 요 내용에 의해 가지고 보유 2년 갖춘 거예요. 그리고 1세대 됐고요. 1주택 되었으니까 1세대 1주택 보유 2년 갖췄으니까 비과세 한다. 맞죠? 이런 내용으로서 하고, 그리고 10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의로 넘기겠습니다.